그래서 영적인 직관력 키우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선 느껴야 합니다. 오감이라고 말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런 것들과 그 우리가 총체적인 느낌,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느낌, 그리고 내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감하게 명료하게 느끼는 것을 클리어 센시언스라고 합니다. 맑은 감각이라고 하는데, 굳이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 청정 감각, 뭐 요 정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투시력은 클레어 보이언스라고 하는데, 클레어 보이언스의 경우는 맑은 시각이라는 것이고요. 뭐 청정 시각 정도로 번역어를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리어라는 말은, 클레어란 말 그 자체, 그것이 이제 클리어라는 의미인데, 클리어는 명료하다라는 뜻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그거를 인지한다. 그것이 첫 번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겁니다. 그냥 내가 좋게 느낀다, 나쁘게 느낀다. 많은 경우 그냥 내 주관적인 느낌인데 그게 무슨 정보야? 그런데 내 주관적인 느낌이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인 느낌을 느끼는 게 1단계입니다. 이거 자체로 그대로 직관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느낌 자체, 그걸 번역을 하는 겁니다. 언어로. 그러니까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이다 그러면, 기름때처럼 끈적끈적한 게 뭐가 휘갖고 있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로부터 직관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관은 말하는 사람 또는 그 직관을 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컨펌하는 사람이, 두 가지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가장 발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느낌을 번역해서 말을 하게 되고요. 이게 아까 조금 전 그 슬라이드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것인데요. 번역한 것을 징조나 답변 이런 걸로 검증하고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담자가 반응을 하든지, 또는 그때 그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조짐들, 이런 거 가지고 이 느낌을 검증하거나 확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끈적거리는 걸 얘기했는데 그때 냉장고가 윙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끈적거린다는 그 느낌에 차게 얼려버린다, 얼어버린다, 그런 그 무엇이란 것이 확장돼서 나가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끈적거리는 인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외롭고 추운 세상에 혼자 있는 기분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 형태입니다. 이대로 해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단계, 3단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단계는 여기서 하는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느끼는 느낌에 대해서 명료하게 깨어있는 것, 현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는 것, 그것만은 꼭 여기서 지키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것은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직관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걸 앞에서 말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일단 내가 뭔가 느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우리는 뭔가 선입견을 활용하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뭔가 답답해 보이네, 이 사람은 뭔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로 느낄 수 있거든요. 또는 어딜 놀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산을 바라봤을 때 저 산은 좀 뭔가 찜찜해, 아니면 와, 저 산의 기운이 되게 좋네, 또는 와, 여기는 되게 세네 기운이,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느끼는 것이 첫 단계고,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언어로 바꾸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 언어로 바꾸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모델 구조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모델 구조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차크라 시스템이라든지 오라 시스템, 경락 시스템 이런 것들을 주로 에너지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게 되거든요. 뭐 그거 외에도 카발라나 존재의 7중 구조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 그런 것을 활용해서 번역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 느낀 걸 표현할 때 그 사람의 오라를 보았더니 어떻다. 그거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서를 나타내는 오라가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걸 보니까 뭔가 화가 났는데 그걸 참느라고 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것은 뭔가 참는다, 막 이렇게 좀 고생스럽다 이런 것만 느꼈는데 오라를 봤더니 빨간색이다. 그러면 분노를 참고 있구나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라를 실제 보는 법을 직관적으로 보는 법은 아까 앞에서 소개한 서적들 중에 하와이 만화 힐링에서 좀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 구조를 사용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을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당연히 어렵죠. 이거가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디엄 도구란 거거든요. 이거는 그 뭐 타로라든지 그 사주팔자 이런 것처럼 의미를 전달해주는 매개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까처럼 뭔가 답답한 걸 느꼈다 치더라도 뭐 카드에서 그 연인 카드가 나오면 아 연인 관계로 답답하구나 이런 식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고요. 또는 사주팔자에서 어떤 글자를 짚으면서 이건 물을 의미하는데 물이 막혔고 물은 보통 재물을 뜻하는데 재물이 막혀서 굉장히 좀 뭔가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상태네요. 그러고 나서 꼭 묻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짚히는 거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디엄 도구의 강점은 내담자를 내가 말한 거에 참여시켜서 3단계로 아까 말한 세 번째 확장시키고 검증하는 부분으로 끌고 오기가 되게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디엄 도구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꼭 타로 사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외에도 예를 들면 MBTI라든지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죠. 아니면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디엄 도구로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했을 때 나의 느낌을 이 언어를 사용해서 그분한테 전달하고 그분을 이 리딩에 참여시켜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확장해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의식을 사용하는 건데요. 보통 무속에서는 이걸 뭐 공수라고 말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어떤 말이 떠오르거나 그러면 그 말을 우선적으로 던지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뭐 카드를 봤더니 연인 카드에서 연인, 사랑 이런 거, 연애 이런 거 관련으로 또는 인간관계 또는 집착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하다 이렇게 리딩을 했는데 그때 뜬금없이 사촌 동생이라는 단어가 만들면 이거 사촌동생 관련된 거네요? 사촌동생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뜬금없더라도 그 단어를 그냥 툭 하고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던져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델 구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게 되면 앞서서 얘기한 그 직관력을 가지고 느끼고 번역하고 확장하는 이 3단계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요 정도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거고요. 중호 쪽은 제가 이제 그 키노트를 연습하는 거라 가지고 이런 것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